최근에 캄보디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사와 관련돼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미국이 압류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엔트로피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서 한번 공유할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그 관련 사태와 관련돼서 의혹을 받고 있는 뭐 프린스 그룹이라는 곳에 제재를 가했고요. 미국 정부는 해당 그룹에 약 140억 달러, 현재 달러 기반 시세겠죠? 약 2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한편 어, 기소했다 이렇게 밝혔고, 이런 뉴스가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압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X에서 먼저 본 거는 이 사람이 수십 개의 핫월렛에다가 비트코인을 분산 보관한 걸로 했기 때문에 털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드 월렛에다가 넣었는데 낮은 엔트로피로 니모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드월렛에다가 비트코인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었겠죠? 그거는 털려도 싼 수준이고, 핫월렛이라 하면 그냥 와치온리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전송하기 위해서 에어갭 트랜잭션을 위해서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 속에서 니모닉을 만들고 보유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비트코인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털렸다 그러면 그냥 멍청해서 털린 거고요. 근데 그 다음 나온 얘기가 하드월렛에다 넣었는데 낮은 엔트로피로 만든 니모닉이었기 때문에 무차별 공격, 무차별 입력 공격이라고 하는 블루투스 포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낮은 엔트로피로 만든 니모닉에 비트코인을 넣었기 때문에 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인데, 도대체 그럼 아무리 낮은 뭐 엔트로피로 만들었다고 해도 하드 월렛에 넣어놓은 내 비트코인을 털어갈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그냥 좀 쉬운 표현으로 써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내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지갑은 그냥 사용하기 위한 게이트웨이고요. 실제 엄밀히 얘기하면 비트코인 개인 키예요. 개인 키. 개인 키에 할당되어 있는 주소에 내 비트코인의 UTXO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용어가 어렵다면 이제 한참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개인 키라고 하는 곳에 내 비트코인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 키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트코인의 소유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개인 키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인 키는 만든다기보다는 암호학적으로 이미 생성되어 있는 이 규칙대로, 비트코인에 여러 가지 암호 체계들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 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암호 체계의 그 법칙대로 규칙대로 만들어져 있는 개인 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전 우주 속에 있는 원자 수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개인 키에서 파생된 주소에 내 비트코인을 넣어 놓으면 우주 어딘가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머나먼 그 어떤 은하 속에, 행성 속에, 어떤 동물 속에, 특정 그 세포 속에다가 내 비트코인을 넣어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나 아는 곳에다가 비트코인을 넣어 놓으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의 남산타워 꼭대기 피레침에 있는 특정 어떤 영역에다가 비트코인을 제가 넣어놨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아무도 모르는 곳일 수 있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남산타워를 샅샅이 뒤져보면 저기 뭐 우주의 이름도 모르는 은하의 어떤 특정한 별은 찾지 못하지만 서울의 남산타워 꼭대기 피레침은 뒤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피레침에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구역들을 샅샅이 뒤져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 피레침만 뒤져볼 때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뒤져볼 때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강력한 놈들로 스캔을 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자, 이게 엔트로피가 높고 낮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개인 키에다가 비트코인은 털리지 않아. 비트코인은 암호학적으로 안전해. 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개인 키를 만들 때 너무 사람들이 유추 가능하거나 어떤 이 스캐닝하기 좋은 방식으로 개인 키를 만들어 놓으면 그 개인 키가 암호학적으로는 생성되어진 것이 맞으나 털어갈 개연성을 매우 높여주기 때문에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설명하면 내가 이름도 모르는 은하 속의 어떤 그 행성에 사는 특정 생물의 그 생물의 세포 속에다가 내 비트코인을 감춰 놓는 것과 아주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법한 이곳에다가 넣었을 거라고 추측 가능한 그런 곳에다가 넣어 놓은 것은 비트코인의 암호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개인 키를 둘 다 얻은 거지만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고 하나는 있을 만한 곳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엔트로피를 높였다 낮췄다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트로피는 그냥 불확실성이라고 보면 돼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의 정도, 즉 시스템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 예측 불가능한가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정보이론이나 물리학 같은 걸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불확실성의 정도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거꾸로 설명을 하면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재현 불가능한 수를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엔트로피를 높여서 개인 키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은하인지 어떤 그 은하 속 행성인지 그 행성에 사는 어떤 생물인지 그 생물의 어떤 세포인지 재현 가능하기 어려운 그 세포를 지정하는 것이 엔트로피를 높게 만드는 거고요. 엔트로피가 낮은 거는 그냥 성의 없게 동전 몇 번 던졌든지 아니면 뭐 111, 011, 1000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높다는 거는 누가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해도 재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도가 높은 것, 이게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의 개인 키를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저기에는 비트코인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생각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찾아내기 쉬운 그 곳에다가 비트코인을 넣은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셀프 커스터디를 했다고 해도 셀프 커스터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개인 키만 알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구글 계정의 패스워드 같은 걸 몰라도 개인 키의 키 주소만 알면 그 속에 있는 비트코인은 다 그 개인 키를 알게 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패스프레이즈를 넣고 안 넣고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인 키를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 개인 키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 이 프린스 그룹의 CEO가 셀프 커스터디를 했지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개인 키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의 개인 키를 만들었거나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정부가 그것을 유추해서 개인 키를 알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알아낸 건지 아니면 불었는지 개인 키에 대한
이런 걸 풀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셀프 커스터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털렸어. 역시 안전한 자산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뭐 오해를 풀 일도 없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쉬운 언어로 풀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엔트로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런 논의들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고 또 궁금해 할 텐데, 자, 엔트로피를 높인다는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 누가 다시 한번 했을 때 재현 가능하면 엔트로피가 낮은 거고요. 재현 불가능하면 엔트로피가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내가 주사위를 굴려서 누구도 재현할 수 없는 형태로 니모닉 24자리이면은 256비트의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12자짜리 니모닉을 사용하면 128비트를 사용하는 거니까 동전으로 따지면 비트는 0과 1이잖아요. 그래서 동전 앞면 뒷면으로 따지면 동전을 128번 던지는 것이 12자리 니모닉을 사용하는 것이고 256번을 던지는 것이 24자리 니모닉인데, 자, 충분히 12자리 니모닉도 안전하다. 그리고 24자리 니모닉은 더 안전하지만 거의 암호학적인 관점에서는 내부 처리 방식에 의해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이 두 개는 조금 확률적인 숫자가 다르다고 해요. 제가 뭐 그걸 계산까지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동전을 던지는 게 그리고 어떤 통계적으로는 더 합리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12자리 니모닉을 얻기 위해서 128비트의 엔트로피를 사용할 건데 그 128비트의 엔트로피, 즉 재현 불가능한 방식으로 128비트짜리의 0과 1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선택을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을 던지든 아니면 하드 월렛에서 만들어주는 것을 사용하든 그것은 사실 어떤 것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서 엔트로피가 재현 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드 월렛에서 니모닉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재현 불가능한 것도 재현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이안 콜먼이라고 하는 교육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이안 콜먼에서 니모닉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안 콜먼의 그 사이트에서 자기의 홈페이지를 그 도구를 내려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인터넷이 꺼진 상태의 그 컴퓨터에서 니모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엔트로피가 높다, 재현 불가능하다, 아니면 재현 가능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웹페이지 HTML로 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난수를 만든다는 것은 그 내부적으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그런 그 랭귀지를 사용해서 일종의 난수를 생성해서 0과 1을 랜덤하게 조합해서 그걸 가지고 니모닉을 만드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그 이안 콜먼에서 사용하는 난수 같은 경우에는 난수 함수를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특징을 보면 웹브라우저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화면에다가 그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TML과 CSS는 난수를 생성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난수를 생성할 수 있는 함수는 유일하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에서 난수 함수를 사용할 텐데, 또는 브라우저 내에서 어떤 윈도우는 맥과 관련된 그 API, 그러니까 맥이나 윈도우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뭐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생 자바스크립트에서 난수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유사 난수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난수, 랜덤해서 재현 불가능한 상태로 된다기보다는 일종의 가짜 난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안 콜먼에서 니모닉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면 안 돼. 이거보다는 그러한 한계가 있으니까 사용하려면 알고 사용해라. 근데 저 같으면 거기서 니모닉 만들어서 해라. 또는 하드월렛에서 만든 니모닉을 이안 콜먼에다 넣어서 검증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용으로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구나를 이해하는 용도로는 쓰지만 내가 실제로 내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넣기 위해서 개인키를 만들 때는 웹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가짜 남수 함수를 가지고 생성한 니모닉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드월렛에서 만들어진 니모닉은 안전하냐? 아니면 불안전하냐? 내가 반드시 주사위를 던져야 되느냐? 동전을 던져야 되느냐? 이것도 선택의 문제인데 하드월렛에서 그 난수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난수 함수에다가 그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드 사이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드 사이너라고 하는 하드월렛은 하드웨어가 있고 그 하드웨어 속에서 시드 사이너 OS가 있고 그 OS에서 OS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만약에 시드 사이너에서 내가 니모닉을 생성해서 그걸로 개인키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난수 함수라고 하는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드 사이너 같은 경우에 카메라를 비춰서 그 카메라에 비춰진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키를 만드는데 활용을 하거든요. 자, 그런 형태라면 누군가가 재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비친 그 장면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면인데 그 화면을 해석해서 개인키로 넣는 데이터와 다른 장면인데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그거는 재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에 내가 어떤 물체를 비췄는지 내가 직접 2번, 3번, 10번 해도 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 사이너의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시드 사이너에서 개인키를 만들었다 함은 그냥 단순히 이안 콜먼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의 그 유사 난수 함수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서 다른 사람이 재현 불가능한 상태의 값을 가지고, 즉 엔트로피를 높여서 개인키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우주의 어떤 은하계의 행성의 생물의 세포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월렛에서 제공하는 니모닉도 저는 그래서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반면에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서 완전히 엔트로피가 높냐, 내가 재현 불가능하냐,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주사위를 너무 적게 굴린다든가, 또 주사위가 아니라 동전이다 라고 한다면 내 던지는 습관이라든가 동전을 던진 횟수, 그리고 동전 같은 경우에도 이 각인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첨성대 모양하고 숫자 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면수에 따라서. 그래서 1 또는 0이 나올 때 더 무거운 쪽 또는 가벼운 쪽에 쏠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동전을 던지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동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0과 1을 판정을 하느냐. 주사위도 135, 그 다음에 246 이런 식으로 하느냐. 주사위도 면에 구멍 뚫린 게 다르잖아요. 그럼 6개짜리 구멍과 1개짜리 구멍에
그 면이 나오는 확률이 정확하게 6분의 1이냐? 자, 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내 손으로 동전이나 주사위를 굴린다고 해서 완벽하게 엔트로피가 높다. 즉, 재현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하드 월렛에서 만든 니모닉이라고 해도 이게 완전히 엔트로피가 낮다. 재현이 가능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궁금증이 나올 거예요. 야, 그러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려줘라. 라고 영상을 듣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불안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동전 또는 주사위를 던져서 충분히 엔트로피를 높일 수 있도록, 즉 재현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던져서 만드느냐를 선택하는 사람과 하드 월렛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조합한 것을 만족해서 활용하는 사람과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의 개인 키가 강제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뚫렸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개인 키가 보안에 또는 그런 공격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왜 그럴까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면 셀프 커스터디를 할 때 내 개인 키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현 불가능한 상태의 조건을 만들어서 개인 키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검증 또 검증을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월렛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 월렛을 만드는 제조사를 믿어야 되고요. 그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내가 동전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도 과연 내가 던지는 패턴이나 주사위나 동전이 그런 바이어스가 없는 상태로 완전 무결하게 랜덤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100% 이건 정답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내가 불안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찜찜하다 그러면 새로 만드시면 돼요. 그 새로 만든 방법을 내 손으로 직접 할지 하드 월렛을 선택할지 판단하시면 되고, 다만 이안 콜먼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그걸 내려받아서 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가짜 난수 함수이기 때문에 재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으니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한 게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베리파이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